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올해 85세 의사입니다. 노인의학과 영양내과 전문의로 6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평생 환자들의 노후 건강을 지켜오며 제가 배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근육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박 원장님, 밥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는 단백질이 그대로 근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퍼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약회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약 없이도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세 가지 음식으로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70세를 넘어서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묵직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나이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실천한 후 지금도 매일 아침 3km씩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한 번 넘어짐이 10년 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묵직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장을 보러 갔다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 때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처럼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결국 당뇨병과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건강하던 어르신이 한 번 넘어진 후 회복되지 못하고 침상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였습니다. 넘어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근육이 약해져 있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오르내리며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근육이 없으면 이런 보호장치도 사라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방법으로 근육을 되살려 지팡이 없이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이 늘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4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효소의 활성도도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젊었을 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계란을 많이 먹으려 해도 비린내 때문에 몇 개 못 드시나요? 두부를 먹어도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신가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으로는 집이 안 되고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칼슘과 아연은 시멘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많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견고한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혈액순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저 역시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 때로는 3배까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우리 전통 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80, 90까지 건강하게 사셨을까요? 그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도 비타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전통의학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3가지 음식에 근육을 만드는 완벽한 조합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이 3가지 음식에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건새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68g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개의 단백질이 약 6g이니까 건새우 100g은 계란 11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루신, 이소루신, 발린 등의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21년 부산대학교 수산과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새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새우에 들어있는 칼슘과 아연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2500mg, 아연이 15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10배, 쇠고기의 2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슘과 아연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건새우를 말릴 때 햇볕에서 천천히 말리면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키틴질은 우리 몸에서 키토산으로 변환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말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여
소화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55g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태의 진짜 장점은 소화율에 있습니다. 일반 생선의 단백질 소화율이 70% 정도인데 황태는 85%까지 올라갑니다. 얼고 녹는 과정에서 단백질 분자가 작아져서 위장이 약한 노인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황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일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력이 20%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검은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36g입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가치는 이소플라본에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근육량 감소를 억제하고 뼈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이소플라본이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조합은 완벽합니다. 건새우는 고품질 단백질과 미네랄을 제공하고 황태는 소화 흡수를 돕고 검은콩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영양소 전달을 촉진합니다. 마치 교향악단의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만 먹으면 정말로 근육이 늘어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78세 김호철 님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호철 님은 지팡이 없이는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살고 싶습니다. 손자 결혼식에 제 다리로 서서 축사를 하고 싶어요. 호철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호철님은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호철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근육을 늘리려고 하루에 계란을 12개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닭가슴살도 200g씩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호철님,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으로는 집이 안 서죠? 벽돌을 붙일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호철님께는 시멘트가 부족해요. 저는 호철님께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이용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호철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박 원장님, 이런 옛날 음식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좋은 보충제들도 효과가 없는데요. 하지만 호철님은 제 말을 믿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황태죽을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건새우 볶음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황태국과 검은 콩 두유를 마셨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호철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원장님, 신기해요. 소화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고기 먹으면 체했는데 지금은 속이 편해요. 이는 황태의 높은 소화율 덕분이었습니다. 이 주차에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호철님이 병원에 오실 때 지팡이에 덜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박 원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3주차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철님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호철님은 지팡이 없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 걸어서 말입니다.
박 원장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어제는 집 근처 슈퍼에 혼자 다녀왔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철님이 아파트 계단을 혼자 올라오신 것입니다. 박 원장님, 어제는 손자랑 공원에 다녀왔어요. 30분이나 걸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3달 후 호철님의 최종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처음 올 때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박 원장님, 다시 살았어요. 정말 다시 살았어요. 호철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철님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3가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조합과 올바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무작정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을 만듭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 돌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칼슘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칼슘이 부족한데 이런 조합으로 칼슘까지 빼앗기면 근육량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나 차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백질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3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려면 식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김치, 젓갈, 조미료 등으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뼈와 근육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흰 쌀밥과 단백질을 함께 많이 먹는 것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까지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술을 마시면 수면 중 일어나는 근육 합성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조합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72세 박영숙님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열심히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셨습니다. 영숙님은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끓인 국을 드시고 식후에는 꼭 진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씩 드시면서 이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3달 후 혈액 검사 결과 칼슘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고 근육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탄산음료나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AGE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으로 가는 영양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7번째는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단백질과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이섬유가 단백질을 감싸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정확한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2주간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면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주의 목표는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약해진 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을 드세요. 황태 50g을 물에 불려서 잘게 찢은 후 쌀 반 컵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건새우 가루 1스푼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건새우 볶음을 드세요.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후 쌀과 3:1 비율로 밥을 지으시고 건새우 30g을 참기름에 볶아서 함께 드세요. 이때 양파나 마늘을 함께 볶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저녁에는 황태국을 끓여 드세요. 황태 60g을 찬물에 담가 우린 후 무와 함께 끓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으로 만든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단 식후 2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첫째 주 사흘째가 되면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5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것이고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걸음걸이에 조금씩 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근육 합성을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주에 회복된 소화 기능을 바탕으로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아침에는 황태전을 만들어 드세요. 황태를 부드럽게 삶아서 으깬 후 달걀 흰자와 섞어서 전을 부칩니다. 여기에 검은 콩 가루를 1스푼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점심에는 건새우 덮밥을 만들어 드세요. 현미밥 위에 건새우를 볶은 것과 검은 콩나물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뿌려 드세요. 이때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충됩니다. 저녁에는 삼색 영양밥을 드세요. 황태살, 검은 콩, 건새우를 모두 넣고 지은 밥입니다. 이 밥 한 그릇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 3일째부터는 근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힘이 생깁니다. 일주일째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외모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나 식후 즉시는 피하세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분비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음식을 통해 공급된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려면 근육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이렇게 2주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3가지 음식으로 그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막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85의 나이에 매일 아침 3km씩 걷습니다. 손자와 축구를 하고 무거운 화분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철님처럼 지팡이에서 자유로워진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바로 이런 진짜 건강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은 10명 중 한두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두 명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황태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건새우 볶음을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만큼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미루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건새우와 황태, 검은 콩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 바로 장을 보러 가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모습인가요? 그 선택은 오늘 밥상 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작 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왜 젊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늦은 것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82세 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70세가 되던 해에 무릎이 아파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면서도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절실하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매주 등산을 갑니다. 친구들과 시장도 보러 다니고 손자들 밥도 해주십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걱정하고 손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